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주제로 자소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매년 같은 항목인데 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의 주요 테마로 말씀드리면서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네 가지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 선정 어려우시면 이거 영상 보세요. 자, 그다음에 항목의 의도를 명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으면 보십시오. 그다음에 나중에 면접까지도 고려해서 면접에서도 내가 이 쓴 자기소개서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싶다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여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SK하이닉스는 이 천자를 쓰는 항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락을 잘 구분하고 가독성 있게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 요구 사항을 우리가 빼먹지 말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제 서류를 피드백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 넣으시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목의 의도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주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꼭 여러분들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전공과 관련돼서 한 항목에 두 개씩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전공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공과 일상의 어떤 다른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그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눠 쓰거나 없으면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 개씩만 쓰셔도 되는데 꼭 두 개를 다 채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서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번의 항목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목표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경험을 쓰라고 할 때 SK 하이닉스의 인재상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슈펙스라고 해서 슈퍼 엑설런트한 인재를 선호하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이제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최고 수준의 목표인데 그것이 소재가 새로운 시도에 해당될 때 훨씬 더 매력도가 높아진다. 안 해 봤던 일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이더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생이었는데 대학원 수준의 어떤 연구에 참여해 봤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전 목표를 세우고 했던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인지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가장 부합하는 소재를 선택하시되 다만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운동 같은 건 가능합니다. 뭐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알겠죠? 꼭 전공에 관련돼서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2번 뭐 케이스 두 번째 거를 쓰실 때에는 뭐 다른 어떤 마라톤이든 뭐 철인 3종 경기든 뭐 아르바이트에서 했던 경험이든 어떤 것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1 번에서는 뭔가 끈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 팀워크, 협업, 소통 등으로 1번 항목의 내용들을 채워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에서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들을 끈기 있게 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중요하지 뭐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경험의 진실성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취의 결과가 좀 뚜렷한 것들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소재들을 위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소재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했던 수업이나 이런 내용들 적으신 경우도 많아요. 또 그런 분들 합격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 부분 설정한 목표와 수립
과정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놓지 말고 쓰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기 장애물과 그때 들었던 감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네. 감정적인 표현도 솔직하게 해 줍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좀 더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부족하거나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 관련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물을 이런 요소로 생각하셔야 되지 뭐 팀원과의 갈등 이런 소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끈기와 목표의식. 어쨌든 과감하게 어려운 시도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실행하고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어떤 테마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소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의 뭐 전통적인 어떤 항목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를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거나 그런 것도 물론 맞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에요. 어떤 과정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맞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줄였던 사례들을 고려해 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거나 했던 것들이 다 프로세스의 개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니까 시간, 비용,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 해 체크하셔야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난이도예요. 이게 어떠한 이유냐면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해결된 문제면은 그것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는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실행해 봤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의 난이도가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 반응 같은 것들을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변 반응을 왜 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그냥 별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료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반응을 듣고 이 주변의 반응에 수렴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여 또다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여기다 염두에 두고 써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걸 다 쓰면 언제 이 천자를 채우냐. 아니 천자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딱딱 써야죠. 불필요한 상황 내용 다 빼고 문제도 그냥 바로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상용 뭐 언제부터 어떤 거 해서 뭐 이걸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다 써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SK 자기소개서는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딱 물어보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쓰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한 뭐 나오고요. 이 단계가 너무 길어서 문제였다. 그래서 그다음에 원인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원인 파악을 했다라고 내용을 써라 이런 부분은 요구 사항이 없지만 원인 파악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과 새로운 어 기존과는 다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원인 파악의 과정을 빼먹고 쓰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왜 그렇게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는 새로운 제시의 이유는 결과적으로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목표를 달성해야 돼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변에서는 '아 그러면 이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든지 비판, 조언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개선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된다.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주변의 반응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감으로써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2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항목입니다. 자,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에요. 자,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분야를 세밀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뭐 MEMS를 내가 열심히 했다라든지 통계 분석을 했다라든지 뭐 소자 설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좀 파고들었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어떤 하나의 공정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봤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 쓰실 때 반도체 8대 공정 배웠다 이런 거 쓰시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8대 공정에서 내가 특히 어떤 공정, 그다음에 미세화와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 구축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단계적인 관점에서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나의 역량을 고도화시켜 왔다. 이런 과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만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요구사항들 보게 되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 기초부터 심화까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전문성 획득 위해 투입한 시간과 방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기간까지 포함해서 하시면 되고, 얘도 학교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학점 정도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정도로 제시해 주면 좋죠. 방법은 뭐 학교 교육이나 스터디나 세미나, 연구생활동, 외부교육, 논문, 동호회 활동, 스터디,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용해본 경험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다가 아니라 공부한 것을 적용한 것,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기술을 적용한 것까지. 그래서 인턴이나 실습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해 왔고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친구들끼리 세미나 참여하고 있다라든지 스터디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물며 전문 어떤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거기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뭐 현직자에게 문의를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간략한 제시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좀 내용상으로는 구조도 좋아요. 이 업무는 무엇을 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영역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과 투입 시간. 그래서 내가 학습에 대한 부분을 3개월간 뭘 했다. 그다음에 내가 특히 또 좀 더 심화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첫 단계는 일반적인 이해, 두 번째로는 좀 더 심화, 고도화되는 과정. 그래서 MEMS를 공부했다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비들 같은 것들, 세미컨덕터 코리아 같은 데 가 가지고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써 주시고, 그렇다면은 이런 교육 과정과 아니면 경험 등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전문성을 적용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경험적으로 학교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터디를 한다거나 세미나, 신기술 동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제시하시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아니면 선배를 만나서 선배에게 물어보고 있다. 뭐 현직자와의 멘토링,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원을 활용했다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동 목표에 달성했던 경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도 어떤 결과나 성과가 잘 드러나야 된다는 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 같이 했던 팀원들은 인력이겠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자료, 비용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산 기술 뭐 이런 쪽이면 대부분 다 공정의 효율화, 최적화, 수율 향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정해진 자원을 잘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한 바를 함께 달성해 나갔던 사례가 더 중요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막 의견 차이가 나고 이랬던 부분들에서 막 길게 쓰고 여러분들이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의견 차이를 극복했던 경험 내용을 더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 차이는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잘 수렴하고 보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되지 너무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내용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목표한 바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다양한 자원을 잘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의 내용으로만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로 표현하셔도 돼요.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4명이 함께 했으니까 25%그 정도는 아니겠죠. 내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이 결과를 얻는데 기여했다보다는 본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던 부분들을 잘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나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제시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사람들 모아서 협조를 얻어서 일을 진행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나 어떤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보다 이제 성공적인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동료도 인정했다. 여기 끝에 꼭 SK 하이닉스에 입사하여 이런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써도 다 합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에 대한 내용의 큰 방향성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뭐 항목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정작 중요한 요구사항들은 쓰지 않고 불필요한 요구사항들 위주로만 내용을 채워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 항목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배우신 점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참고가 필요하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과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게 되실 거고 어차피 SK 하이닉스는 나중에 면접 가면 역량 면접으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꼬치꼬치 캐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일상에 대한 내용 쓰셔도 됩니다. 전공에 대한 내용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면접 갔을 때 실제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전공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본다는 것은 엔지니어가 많은 이 SK 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그 환경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식상하니까 일상생활 속이나 여러분들의 생활과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역량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2개씩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기소개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